안녕하세요. 인권이 희망이다. 이 주제로 약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감수성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이 두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기본적 권리이다라는 이 답변을 한 학생들은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본적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권의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인권의식이 있다, 인권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권의식이란 일상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인간관계를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식은 한마디로 인권적 관점, 문제의식, 의지와 행동이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참여와 연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이 네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장난도 폭력인가요? 칭찬도 폭력인가요? 동정도 차별인가요? 사실 전달도 폭력인가요?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 괴롭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인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발생 원인이 단순 장난이 30.8%, 이유 없이가 20.6%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장난으로 그냥 심심해서 이유 없이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 학생은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자,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칭찬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수치심이라든가 굴욕감을 느끼면 폭력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남학생들만 모여있는 이 카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한 어떤 몸매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수치심이라든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성희롱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동정도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시혜적 언행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차별행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격한 사례인데, 소풍을 갔을 때 장애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은 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막 밀어주고 막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또 뭐 친하다고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이런 행위도 이것도 차별행위죠. 자, 여러분, 호주에서 팔다리 없이 이렇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말고도 다른 장애 학생들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동정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전달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남학생이 A라는 여학생과 이렇게 사귀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B라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카톡방이라든가 SNS에 올리게 되면 그거는 개인정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을 유포해도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권과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권이 갖고 있는 중요한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권의 5대 속성은 첫째, 첨부성, 둘째, 보편성, 셋째, 상호성, 넷째, 옹호성, 다섯째, 사회 변혁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성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기본권이죠. 그리고 뭐 보편성은 인종이라든가 피부색, 언어, 그리고 종교, 그 다음에 직책이라든가 성별, 뭐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호성은 나의 인권, 타인의 인권, 나의 인권, 어떤 조직의 인권,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옹호성은 여러분들이 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약자와 소수자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에 있어서 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 변혁성은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가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자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법이 조금씩 이렇게 재개정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인권의 상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됩니다. 서울학생 인권조례 제4조에 나와 있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친구와 선생님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놓은 학교 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상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나 친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평화롭고 정의로운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 했을 때는 여러분 3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첫째, 스스로 우울감이라든가 이 분노, 이걸 극복하는 노력을 해서 침착해져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땀을 내기 위해서 빨리 걷거나 뛰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그 글로 한번 써보면 평정심을 갖게 되고 침착해지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2번째,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 등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런 인권 침해는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자살 충동도 막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부모와 상의해서 학교에 또는 117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법이 해결해 주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고, 그리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2년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3가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이 2가지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방관자가 되지 말고 친구를 도와야 됩니다. 바이스탠더가 되지 말고 헬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관자가 많은 이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여러분, 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964년에 미국 뉴욕이라는 큰 시의 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35분 동안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38명의 주민이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회가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친구를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친구와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친구를 설득해서 학교나 117에 신고를 하세요. 이 폭력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는 나나 친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교복 입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시민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인권이 꼽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께 토론 주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학교 폭력 사안이 생겨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토론을 위해서 제가 교육 내시경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저기에 접속해서 많은 상식이 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서 토론을 하시면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